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밤 여러분의 안방을 지키는 아틀란타 지킴이 KTN 지킴이 최은숙,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제가 예고한 대로 정말 중요한 분 다시 모셨습니다. 인사를 하다 보니까 오늘 모아모아톡을 안 했는데 한번 하고 갈까요? 모아모아톡. 아, 참.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굉장히 저도 약간 어색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일주일간 기다리시던 분 약속대로 모셨습니다. 언리미티드 모게지 그룹 UMG 그룹의 김정수 융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금 나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어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모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갖고 마음이 급해요. 지난번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 30분 동안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못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도 급하게 넘어갈게요, 제가. 그래도 되죠? 네,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엄청난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막 제가 뭐 인사도 하기 전에 막 질문이 막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융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이자율은 떨어지지만 가이드라인은 한층 강화돼서 실제로는 정말 갚을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당분간 돈 안 갚아도 돼. 네. 걱정하지 그렇죠. 마.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막상 해보니까 그거 아닌데?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 융자 이제 모기지 상환 유예 프로그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할 때 forbearance라고 이제 융자 이제 유예 프로그램인데요. 네. 네. 이제 뭐 모든 그 인베스터들이나 뭐 정부에서도 항상 처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2008년도 네, 올리 네. 사태가 많은 경험이 됐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놔두면 큰일 난다. 디폴트가 이제 계속 나올 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페이먼트를 당장 못하면 못하니까. 네. 네, 뭐 조자 같은 경우 그냥 뭐 한 두 달, 한 달, 두 달만 뭐 못 내면 그냥 바로 포크로즈가 들어가게끔 네, 그렇게 네. 돼 있는 이제 주지 네.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사태가 오는 것을 좀 막아보자. 자기네 좋자고 한 거네. 어떻게 보면 그럴 네, 수도 네. 있는데 이것이 근데 큰 도움은 손님들한테는요. 되죠. 네. 엄청난 도움이 그럼요. 되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이거를 처음에 이제 이걸 할 때 네. 이걸 신청하면 다 이거를 탕감받는 거 아닌가? 음.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처음 시작될 때도 이런 은행이나 인베스터들도 좀 약간 그 우왕좌왕 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어디 뭐 융자 회사는 이거는 이제 뭐 유예를 해주면 네. 뭐 유예를 하고 나서 뭐 6개월 유예를 해준다. 네. 그러면 그때 끝나고 바로 갚아라. 다. 예, 뭐 어떤 곳은 이거를 30년인데 네. 더 익스텐션 6개월 더해서 뭐 36년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30년 6개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겠다. 예, 뭐 또 어느 곳은 이걸 끝나면은 이제 융자금액에 네. 얹어서 그 페이먼트를 뭐 하겠다. 여러 가지 막 그런 이제 그 랜더들도 헷갈리고 막 그랬네요. 그러면. 처음 이제 처음에는. 그거를 시행하면서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이제 네. 이제 그런 한 네. 과도기가 있었죠. 네. 이제 그럼 근데 현재는 어때요? 그래서 이제 정립이 됐을 텐데. 네, 그렇죠. 현재는 네. 이제 그것도 현재도 마찬가지가 뭐냐면은 네. 꼭 그거를 이제 따라가 룰을 어떤 정해놓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줘라 그랬을 때 그걸 따라가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그 각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오버레이시니까요. 이거를 뭐 이제 유예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그렇게 뭐 30년 6개월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6개월 후에 뭐 이제 그 조금씩 페이먼트를 늘려서 나가든가. 뭐 아니면은 이제 고객을 뭐
원하면은 뭐 이제 뭐 한 번에 이제 다 갚아도 다 갚아도 된다든가 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자의 그 인베스터들도 그 각자의 그냥 상황에 맞춰서 이제 적용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근데 이제 좀 더 지금은 이제 좀 더 플렉시블하게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이제 몰기지 페이먼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안 하고 일단은 보자. 신청해 안 내고 보자. 이렇게 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저는 크레딧 스코어가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걸 신청을 하면 사실인가요? 크레딧 스코어보다는요. 네.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이 네. 자 이렇게 저번 주 말씀드렸듯이 이자율이 지금 좋다고 네,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재융자나 네. 아니면 집을 사고자 할 때 네. 이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네. 크레딧 리포트에 이게 올라오는 경우 올라와요. 포어베런스라고 네.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오고 리포트가 돼서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연체는 아니지만 네. 몰기지 페이먼트를 안 낸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안 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안 낸 거 맞죠? 네, 안 낸 거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가 올라오면요, 융자를 안 해줘요. 그럼 결국은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쏙쏙 빼먹지 못한다 뭐 이런 거네요. 여기서 나 6개월간 유예 받으면서 네. 또 금리가 낮으니까 재융자도 받을 거야. 이건 안 된다. 안 된다는 좀 거죠. 돈을 못 낼 형편인데 웬 재융자냐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인컴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못 낸다는 것은. 네네. 자기가 버는 게 없다는 네. 뜻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이 프로그램을 한 건 해준 아니다. 거거든요. 어려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사람들을 위해서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런 상담이 오고 전화가 이제 저한테 상담이 와서 네. 이거에 대한 것을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네. 이렇게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조언을 해드립니다. 뭐 어떤 계획이 있거나 그리고 내가 페이할 능력이 있으시면 네. 계속 내시는 것이 좋으시다.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 공짜가 아니고 세상에 공짜는 언젠가는 없어요. 갚아야 된다. 맞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전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원금에 얹어가잖아요. 네. 원금에 얹어가면 그 원금에 얹어간 만큼 또 거기에 대한 이자가 거기에 또 붙을 붙는 거 거죠.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이먼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이제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신 분들한테는 꼭 사용해야 될 프로그램이지만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거기서 제가 네. 덧붙일 것은요. 네. 그 포어베런스를 이제 신청을 했다 그래서 꼭 네. 융자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항상 예외가 있어. 네, 예,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 네, 네. 이제 그거를 신청했으니까 융자를 나는 못하는구나라고 아실까봐 이거는 네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융자를 이제 그거를 페이오프를 하면 가능하십니다. 바로. 바로. 네. 이제 뭐 네. 제가 이제 시작을 해서 한 2, 3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2, 3개월 동안 안 냈잖아요. 네, 네. 그럼 나는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잖아요. 융자를 네. 하고 싶다거나 재융자를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 낸 만큼을 다 페이오프하고 빨리. 네, 랜더에게 그쪽에게 네. 나는 더 이상 이거 안 할 거라 네. 통보를 해주면 네. 그때부터는 융자는 가능하세요. 결국 갚으면. 네, 갚으면. 근데 갚지 못하면 네. 그럼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기 때문에 시간 끝나기 전에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네. 뭐냐 하면 페이오프를 다 하신 분들도 지금 캐시플로우를 위해서 내 돈을 빨리 빼서 캐시아웃을 해서 갖고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중요한 건 현금이야.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캐시아웃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왜 안 해줘요? 내 건데. 그 또한 제가 많은 상담을 받아요. 네, 네. 나는 몰기지가 전혀 없다. 네. 내가 3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다 페이오프가 됐는데 네. 나 여기서 한 5만 불만 꺼내고 싶다. 그렇죠. 네, 내 돈인데. 네, 융자를 해주라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럴 때도 저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인컴이 있으신지, 크레딧 스코어는 좋아하신지 네. 그걸 여쭤보게 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상식적으로는 그래요. 네. 그 전화 오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해준다는 겁니다. 자기의 인컴이 없거나 뭐 없어도 담보로 잡고 담보가 내 집이니까. 네, 융자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 여기는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은 어차피 신용사회고, 그렇죠? 네, 신용이 없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다 소용없다는 거네요. 소용이 없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융자를 해줄 때는 그 담보물을 우리가 가져가려고 융자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거 정말 새겨들어야 되는 얘기네요. 네, 왜냐하면 그런 목적을 가진다면 그런 프라이빗 렌더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이 할 수는 있겠죠. 고리대공업자 뭐 이런. 네, 그건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그건 집 팔아도 네. 충분히 내가 다 갚을 수 있으니까. 복구할 수 있는 금액이 거기 다 남지 않습니까? 네, 네. 오히려. 그런데 우리가 융자를 해줄 때는 이 융자를 5만 불이란 융자를 해주면 이거를 성실히 갚아라. 페이먼트를 잘하고 그럼 우리는 그 성실히 갚는 거에서 이득을 보고 그걸 서비싱을 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남기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집을 가져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크레딧 사회다 이게 되게 네, 중요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담하신 분들이 그래서 네. 많아요. 내 돈인데 왜 내 돈 갖고 안 꺼내주냐 이거예요. 그냥 가져가도 되는데 맞아요. 내가 안 갚으면 가져가라 그래, 이거죠. 내 집 가져 이렇게. 네. 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융자를 해줄 때는 집을 탐해서가 아니다. 네. 그 융자를 통해서 비즈니스가 되고 윈윈이 되기 위해서인 거지.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집을 뺏어 먹어야지 이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캐시아웃을 할 때도 똑같이 강화된 융자 조건이 적용이 되고 여러 가지 서류를 달라고 한다. 내 생각에는 야, 내 집을 팔면 네가 다 가지면 네가 이익이야. 그러지만 목적은 그게 아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한테 벌어진 융자라든가 이자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외에도 사실 융자하면 우리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잠시 쉬고 와서 나머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토 오늘도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게 많아서. 자, 언리미티드 모게지 그룹의 김정수 융자, 김정수 대표님과 함께 융자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번 주에 이어서 계속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융자의 방향은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이거는 꼭 하고 싶다라는 질문이 코로나 사태가 아닌 때도 적용되는 게 있어서 그걸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융자를 하는 게 옳으냐, 이자율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드는 궁금증이 재융자라는 걸 하는 게 정말 나한테 이익인가? 도대체 얼마의 이자가 차이가 나면 이게 내가 정말로 이익을 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0.5%? 5%? 뭐 도대체 뭔가? 또 어떻게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네. 재융자를 이제 해야 된다 하는 네. 거는 보통은 이제 1% 차이가 날 1%의 경우 차이가 이제 난다면 재융자를 하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꼭 2% 이제 차이가 나야 재융자를 뭐 해야 된다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방 있다고 하시고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면 네. 이제 보통은 1% 차이가 났을 때 이제 같은 30년이면 30년 일 경우요. 네. 예,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비교를 하는 차트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1% 차이가 나면 굉장히 많은 세이브를 하시거든요. 세이브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만약에 30년에서 15년 네, 네. 뭐 10년, 상환 기한을 바꾸면 20년 상환 네. 기한을 바꾸잖아요. 네. 그러면 꼭 1% 차이가 나야만 융자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더 적게 나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더 적게 나도 그만큼 세이브를 하시기 때문에요. 네, 왜냐하면은 보통 뭐 물론 15년으로 가면 30년보다 이자는 차이는 많이 나죠. 그렇죠. 많이 네. 나죠. 더 많이 나죠. 네. 30년에서 30년으로 가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일단 30년에서 15년으로 가게 되면 기간이 줄어요. 네. 그렇죠? 몰기지. 네. 물론 먼슬리 페이먼트는 부담이 너무 뭐 한 많아지죠. 1.5% 6% 정도 높아집니다. 높아지는데 그 원금 쌓이는 폭, 네. 그다음에 이자 내는 그 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원금이 그러면 훨씬 많이 훨씬 많이 쌓인다는 쌓이죠. 얘기네요. 네, 이자를 덜 적게 내게 되고요. 아. 그만큼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네. 그래서 꼭
그런 경우에는 1% 차이가 나야 융자를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같은 이자율이라도 때만 같은 이자율이라도 심지어 같은 이자율일 때도요? 같은 이자율에도 생각을 해보시면 같은 이자율이라도 30년에서 15년을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뭐 아주 그냥 그냥 비교인데 뭐 물론 차이는 확실히 날 거예요. 30년, 15년은 그러니까 그냥 그 비교 그냥 그 같은 이자율일서도 하면은 이제 그 세이브가 된다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근데 근데 제가 그 1% 차이가 났을 때에 얼마를 절약하는지를 이제 비교를 해드려 보면은 보통 제가 이제 25만 불 융자 금액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요. 30년에 이제 이분이 뭐 30년에 4.25%를 내고 있다. 근데 이제 30년으로 지금 3.25를 1% 정말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난다. 이럴 경우에 그 먼슬리 페이먼트는 416불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줄어든다고요? 예. 그만큼을 절약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먼슬리 페이먼트는 원래는 그 정도 월 페이먼트는 141불 정도 절약을 그러니까 덜 나와요. 덜 나오는데 보통 분들은 그것만 보세요. 141불. 비교를 했잖아요. 1% 차이 나는데 내 페이먼트가 141불만 절약되는데 볼 이득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140불 정도 숫자가 차이라 그러는데 좀 전에 사실은 400불 정도는 전략을 한다 그랬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네, 차이가 나죠. 그거는 이제 보통 일반 분들은 그 월 페이먼트만 비교를 하시게 돼요. 당장 눈앞에 보이니까. 그렇죠. 4.25 했을 때는 월 페이먼트가 1229불 25전이고 그다음에 3.25 했을 때는 1088불 02전입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게 느껴지잖아요. 자, 그러면 뭐 먼슬펜도 141불 뭐 83전을 세이브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계산을 하면은요. 비하인드로 들어가서 원금이 얼마 쌓이는지 이자를 얼마를 내게 되는지 이거를 보게 됩니다. 그거를 세이브하는 것과 원금폭 쌓이는 거 그다음에 이자를 덜 내는 폭을 계산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416불이라는 것에 도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달에 410불이면 1년이면 1년이면 근 5,000불이고 그렇습니다. 10년이면 5만 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1%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라도 사실은 재융자를 하는 게 맞고 같은 조건이라도 그렇지 않고 15년으로 만약에 30년에서 15년으로 줄인다 하면은 1%가 아니더라도 0.5라도 재융자를 생각해 볼 만하다.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잡이 아직 튼튼하고 그러니까 인컴 소스가 분명하고 이런 분들은 재융자를 할 시기인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뭐 일단 그 크레딧 스코어도 좋고요. 뭐 직장도 괜찮으시고 여러 가지 조건만 좋으시면은 좀 더 일반적인 이자율보다는 또 좀 더 그분들은 좀 더 이제 좀 더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상담을 하시고 그 이자율을 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융자를 얘기할 때 이제 뭐 재융자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클로징 피에 대한 부담들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살 사람이 내라, 팔 사람이 내라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1%의 차이가 있지만 클로징 피를 몇천 불 내고 나면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클로징 피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이제 그 정도 세이브가 되는데 내가 뭐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얼마나 내가 세이브가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상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물어보는 것은 그 집에서 얼마를 사실 건가 먼저 물어봅니다. 1년 살 거냐 10년 살 거냐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이라면 그 비용은 1년 안에 그 비용을 뽑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클로징 코스트라는 것이 저때 나가는 것은
일단 뭐 변호사 비용, 네. 그다음에 조지아 내는 텍스,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의 그 뭐 이자는 어차피 뭐 한 달 건너뛰니까 당연한 어차피 지금 거고. 현재도 내야 되는 네, 네. 이자율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타이어 인슈런스 뭐 이런 거 해서 네. 결국은 나가는 거는 25만 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한 4천 불 그 네, 사이에 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나머지가 이제 보통 이제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그 나가는 비용은 그 돈인데 네. 원래 그 크루징 비용은 한 뭐 7천 불이나 8천 불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그러는 거 아니 크루징 코스트가 왜 이렇게 이게 비싸? 8천 불이냐? 이 돈을 언제 빼겠느냐? 네, 네. 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는 에스크로우라는 게 있어요. 에스크로우. 그 에스크로우를 처음에 영어 잘 네. 못할 때 네. LAW 로인 줄 알았잖아요. 에스크, ASK, LAW. 예. 에스크로우라는 것이 이제 그 보험, 집보험, 텍스 네, 이런 네. 거를 이제 리저브를 그렇죠. 해서 저축을 해놓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걸 내년에나 아니면 지금 뭐 올해 10월 10일 텍스 내야 되고 네, 뭐 보험이 네. 만기가 되면 그걸 내야 되잖아요. 네, 네. 그거를 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컬렉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잡아두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원래는 그것도 옵셔널이에요. 만약에 그래요? 웨이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안 하고 싶으신 분들. 근데 네. 대부분 그걸 하는 이유가 네. 1년마다 이걸 맨날 챙기기가 귀찮아요. 잊어버리면 뭐 또 페널티 뭐 있고. 또 페널티 네. 붙고 그다음에 네. 또 그때가 목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 뭐 집값이 뭐 4, 50만 불 간다. 그러면 네. 텍스가 벌써 3, 4천 불이 그쵸. 되고 그렇거든요. 네, 네. 그때 가서 목돈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하시고 또 그런 걸 계속 챙겨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에스코를 하세요. 근데 그 돈은 내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은행에 예금해 둔 거나 마찬가지인 네. 거죠. 그리고 재융자의 경우는 네. 이쪽에 에스크로를 하면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융자 회사에서 에스크로를 돌려받게 돼 있어요. 여기 넣어놨던 건 도로 저한테 주는 거네요.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안 썼으니까 네, 줘야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가지고 오면 네. 얘는 나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 돈이고요. 내가 네. 집을 팔거나 네, 네. 몰기지 페이오버프를 하면은 이 또한 여기에서 네. 제가 돌려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가는 건 아까 말씀드린 한 4천여 불. 네, 네. 그렇죠. 네, 어. 그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네. 그 비용에서 네. 1년 안에 다 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년 후부터는 이 돈이 계속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얼마 기간을 살 거냐 여쭙는 것도 네.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을 살면 네, 사실은 무조건. 큰 부담이 되진 않는 범위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니까는 완전히 이익을 보진 않아도 만약에 1년만 산다면 네. 그렇지만 일단은 손해는 보지 없는 않는 거죠. 거잖아요. 네, 손해는 그리고 없는 내 거죠. 집에서 사는 거 뭐 그렇죠. 이런 거가 되는 예. 거네요. 지금 이제 재융자를 하실 수 있는 조건이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다 얘기를 하셨고요. 클로징 피라는 게 사실은 에스크로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다. 그리고 흔히들 하는 얘기로 이자율이 1% 차이가 나면 재융자가 옳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이제 상환 기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작은 차이의 이자에도 재융자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너무 이제 질문을 달려가다가 보니까 사실 좀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그만큼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융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실 지난주 이번 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융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기회가 되면은요. 네. 네. 아니 그리고 계속. 여러분 솔직히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 네. 잘하시는 분 나오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똑같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융자에 대해서 속 시원한 궁금증을 풀었다 생각하실 텐데요. 다음에 또 자리하셔서 저희 궁금한 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정말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모아모아톡 늘 이민생활에 필요한 점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모아모아톡 웹사이트에 꼭 올려주시고요. 저희 그리고 지나간 이야기 KTN 아틀란타 유튜브에서 늘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김정수 융자 대표님도 거기 유튜브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놓친 이야기가 뭐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KTN 아틀란타 꼭 찾아주시고요. 자,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